안녕하세요. 프로팩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호영 팀장입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프로팩이 이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항상 환경에 이로운 신소재를 연구하는 우리 신소재 개발팀. 정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환경에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멋진 고객사들과 함께하게 된 행운아들이기도 하죠. 저희 프로팩 신소재 개발팀은 국내외 여러 기업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상의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 주시는 여러 고객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프로팩의 몇 가지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터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제로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제로 플라스틱은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로 플라스틱은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죠. 제품군에 따라 소재와 형태에 제약이 있고 보관하거나 배송을 할 때도 힘들고 사용까지 불편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에 더 나은 제품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환경의 소중함을 아시고 직접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시죠. 저희 프로팩에선 그분들을 보며 항상 본받고 있습니다. 환경에 이로운 제로 플라스틱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편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가볍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발명품이죠. 하지만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기후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폐기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합하면 최소 318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죠. 하지만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현재에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플라스틱의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이고 공급도 많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로 플라스틱은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기에 플라스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사이클, 즉 재활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들은 흔히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재활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플라스틱만이 재활용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버려진 플라스틱 중에서 선별된 것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선별장에 넘긴 것도 포함했기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즉 재활용 선별장에 넘어간 이후로는 모르기에 재활용률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선별되지 못하는 폐플라스틱들이 더 많기에 여전히 수백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은 오늘도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은 왜 선별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선별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지나가고 있고 사람이 수많은 폐기물들을 종류별로 분류해둡니다. 여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흘러간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로 취급되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향하게 되죠. 폐플라스틱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플라스틱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업체 또한 재활용 단가가 맞지 않아 더 이상 플라스틱을 수거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리사이클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트병처럼 라벨을 떼고 수거를 하여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세척, 파쇄, 펠레타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나 이를 작업하는 사람의 인건비 등 새로 만든 플라스틱보다 탄소 배출이 더 심하고 더 비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리사이클의 향후 전망 역시 암울합니다. 앞에서 봤던 자료지만 보시면 2015년부터 비닐과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 리사이클이 반짝이던 시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했었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그리고 리사이클 제품들도 언젠가는 소각이나 매립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분해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생분해 제품들이 소비되고 있죠. 이 생분해 제품은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분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현 시장에 있는 생분해 제품들의 절반 이상은 바이오매스와 생분해의 혼합 제품입니다. 생분해 제품은 EL724, OK 컴포스트 홈과 같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이 생분해 제품입니다. 보통 지열 52도, 60도, 습도 70% 정도면 3에서 6개월이면 90% 이상 분해가 되는 제품들이죠. 그에 반해 EL727 제품은 합성 수지와 바이오 베이스의 친환경 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수년 전에 일부 친환경 재료가 들어갔다고 하여 탄소 저감에 일부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국내 인증서죠. 하지만 유럽이나 세계 시장에서는 벌써 합성 수지로 분류해두어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 자체가 전부 생분해 수지여야 하는 EL724와는 달리 EL727은 전체 원료 함량 중 바이오매스 유래 탄소 함량이 20% 이상이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EL727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탈렌 등과 성분 차이가 없는 플라스틱인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프로팩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팀의 김미연 선임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팩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 선임 연구원입니다. 우리 프로팩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제품이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분해가 더욱 잘 되고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 플라스틱의 상용화를 위해 수년간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일이 허다했죠.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모험 그 자체였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생산과 폐기를 거친 생분해 플라스틱의 총 무게가 대략 수십 톤에 달했을 정도였죠. 지금보다 분해가 더 잘 되도록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도 했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그냥 우리도 다른 업체들처럼 적당히 인증 기준만 맞춰서 판매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모습과 쓰레기 산을 볼 때마다 저희는 이 모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로운 제품을 만들자는 사명감과 비전으로 뭉친 한 팀이기에 힘들더라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생분해가 주 원료인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과 대등한 제품을 만들었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경에 피해가 없고 더 저렴하고 그리고 더 분해가 잘 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격보다 저렴해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냐는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사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리사이클과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분해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가 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합성수지 플라스틱과 섞일 우려가 있어서 재활용에 방해가 된다는 거였죠. 또한 매립을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만 분해가 된다는 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2021년 12월 환경부는 생분해 제품 인증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다르면 아예 분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혹은 2년,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분해 제품이 원활하게 분해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도 70% 이상, 지열 온도 52도에서 60도. 하지만 이것은 인증기관에서 소재의 인증을 빨리 내기 위한 생분해 조건임을 아셔야 합니다. 3개월, 6개월이면 90% 이상 분해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프로팩은 지난 2년간 일반적인 토양의 현실적인 조건으로 분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립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린 제품의 두께와 소재에 따라 모두 6개월에서 12개월, 최대 2년 안에는 모두 분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프로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퇴비화 기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 3일이면 완벽하게 생분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퇴비화된 퇴비들이 환경에 무해한지 국내 검증 기관을 통해 검사한 결과 퇴비화에 아주 적격하다는 검증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프로팩은 대형 퇴비화 기기를 만들어서 프로팩과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사용 후 폐기된 생분해 제품들을 직접 수거하여 퇴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퇴비들은 인근 농가나 지역 커뮤니티에 무료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팩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소재와 산업용 플라스틱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모험을 해야 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겠지만 우린 또다시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팩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프로팩은 제로 플라스틱을 다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제로 플라스틱의 기준, 첫 번째,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실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해야 하며 폐기물이 되지 않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환경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로 플라스틱의 정의이며 새로운 플라스틱 시장의 대전환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해 프로팩이 준비한 제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우리 프로팩은 단순히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줄이고자 제로 플라스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생산, 유통, 처리까지 산업 전반의 모든 과정들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